오늘은 그림자와 어둠 혹은 빛과 그림자 그걸 얘기를 할 텐데, 그림자와 어둠을 그리면 빛이 태어난다. 그 얘기를 화두로 삼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한 유명한 사진작가에게서 들었는데, 그 사진작가가 사진에 입문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좋은 선생을 만났대요. 그런데 그 선생한테 찾아가니까 숙제를 주기를 뭘 주냐 하면 하얀 달걀 하나를 주면서 이것을 사진 찍어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얼마 동안 달걀을 가지고 찍었냐 하면 한 달 동안 찍었대요. 하얀 달걀, 그것을 어떻게 찍으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그 창의력을 보려고 했는데, 그 하얀 달걀을 놓고 찍으면 빛과 그림자를, 그러니까 어디서 빛이 들어오고 어디로 빛이 나가면 그림자와 빛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형상화를 하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빛이라는 게 뭔가, 어둠이라는 게 뭐고, 그것은 내 삶에서 하나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죽을 병 곁에는 늘 살아갈 약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병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한다면 살리는 약은 희망입니다. 절망을 어둠이라고 한다면 희망은 빛인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절망을 많이 해야만 큰 희망을 가지고 좋은 성공을 할 수 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글 쓰다가 실패하고 늘 절망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크게 성취한다는 이야기예요. 반고흐의 명작 별이 빛나는 밤에를 보면 먼저 빛을 바라며 휘도는 별을 그린 것이 아니고 밤의 어둠을 그린 다음 별들이 움직임을 그린 것입니다. 그 움직임이 우주적인 율동입니다. 별이 빛나는 어둠 속에서 검은 새들이 먼 하늘로 날아갑니다. 정지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그렇게 율동하는 모양새를 그릴 수 있는 것은 그의 광기 어린 시각입니다. 뭉크라는 화가가, 그 노르웨이 뭉크라는 화가가 절규라는 명작을 그렸는데, 그 뭉크의 말대로 한다면 미치지 않고는 그릴 수 없는 것이다.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명작을 그려낼 수 있겠는가? 오래전 미술실에서 대생을 하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생하는 사람이 하얀 백지에 그리고자 하는 대상, 가령 사과나 달걀을 그릴 때 그것에 비치는 빛을 그리지 않고 그 빛으로 인해 드리워진 그림자와 어둠을 먼저 그립니다. 그림자와 어둠을 그리면 빛과 그 빛을 받는 부분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빛과 어둠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도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서로 섞여 있습니다. 혼재해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그림자의 세상은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진술함으로써 한 작품을 완성했다면 그 작품에도 빛의 삶과 어둠의 삶이 있게 마련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독자에게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빛을 보여주려면 먼저 어둠과 그림자를 그려야 합니다. (70년대) 제가 광주에서 국어 교사를 하면서 소설을 쓸 때 그 군사 독재가 한창이던 그때입니다.
나를 주시하고 있던 한 공안검사가, 광주 그 지검에 근무하는 공안검사가 나와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 첫 만남에서 나에게 던진 말이 당신은 왜 그렇게 어두운 얘기만 쓰십니까? 이것이었습니다. 못 살고 억눌려 사는 어촌 사람들이 한스러운 이야기를 주로 쓰던 청년 시절 광주에서 당한 일이었습니다. 당황한 나는 그게 저의 살아가는 이야기이니까요 하고 말했는데, 그 공안검사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고, 나는 헤어져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빛을 찾으려면 어둠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식아.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초일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고난의 어둠을 비틀어 짜면 그 아픔의 물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빛이 되어 새가 되어 날아간다. 지금 그 말은 모든 폭력이나 억눌림이나 박해 같은 어둠을 통해 빛을 찾아내는 작가들의 작업을 저항과 반항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말인데, 마치 일제 경찰이 불량선인처럼 대할지라도 양심 있는 작가는 빛을 찾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내부에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나의 현상 저 너머의 실체를 그리고 싶으면 나의 어둠과 그림자를 그려야 합니다. 세상의 실체, 인간의 실존을 그리려면 삶의 어두운 면을 발견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리고 그것을 거짓 없이 그려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둠을 읽을 줄 아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폭력의 세상, 착취의 세상,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거기에는 반드시 어둠의 폭력이 있는 겁니다. 폭력이라는 것이 어둠의 세계에서 활개를 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존재는 흑백 사진처럼 빛과 어둠으로 직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빛이 희망이므로. 우리들은 절망하면서 희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즉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글을 쓰려면 나의 그림자의 어둠, 세상의 그림자와 어둠을 찾아내야 하고, 그것을 면밀히 살피고 그것을 숨김없이 액면 그대로 그려내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빛을 찾는 작업, 인간을 이롭게 하는 구원이어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시시포스라는 신, 프로메데우스라는 신이 받은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신의 대표적인 이야기일 터입니다. 시시포스는 인간에게 야망과 신을 기만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는 죄로 평생 커다란 바위를 산정으로 굴리고 올라가는 형벌을 받고, 프로메데우스는 제우스의 허락 없이 인간에게 불을 주었다는 죄로 산의 바위에 쇠사슬로 묶인 채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게 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프로메데우스의 간은 독수리가 쪼아먹으면 다시 길어나므로 없어지지 않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두 신의 이야기는 모두 인간을 구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써야 하는 그 시나 에세이나 소설에서도 인간을 구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구제가 최후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쓴 누리장나무 꽃이라는 시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 사람들은 하루거리를 앓으면 집 허수아비를 쓰리쓴 암내 뿜은 누리장나무의 푸른 장가지들로 감싸 하룻밤 품고 잔 다음 새벽녘에 상거리 한가운데 버렸습니다. 이것은 주술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효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주술을 한 것은 그 누리장나무라고 하는 잎사귀가 얼마나 쓴 냄새가 나는지 구역질이 나요. 그 냄새 맡으면. 그래서 그것으로 하루거리를 치유하려고 했던 겁니다. 내 토굴 동편 언덕의 누리장나무 8월 초순 들어 연분홍 보라색 마른 목골 꽃받침이 토해낸 5개의 한한 꽃잎이 4개의 꽃수술을 여치 더듬이처럼 내놓은 채 분향내를 뿜습니다. 그 누리장나무가 잎사귀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꽃은 이렇게 그 향기를 뿜습니다. 분향내를. 누리장나무의 순을 잘라다가 나무를 해먹곤 하던 한쪽 다리 덜렁거리는 내 고향 마을 아재. 총각 때 수상한 나그네 되어준 죄로 잡혀가 고문당하고 냄새 바보 되어버린 그 아재. 발고린내도 모르고 옷에 묻은 똥냄새도 모르고 떼소금의 고소한 향기도 모르고 밥 타는 냄새도 모르고 담배 불똥이 옷에 떨어져 타는 냄새도 몰랐는데 그렇듯 냄새 바보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버들가지 같은 허리에 얼굴 보름달인 우렁이 각시 하나를 얻어다가 알콩달콩 잘고 살았는데 나중 알고 보니 그 각시 지독한 암내로 말미암아 소박을 맞은 여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입니다. 그런데 냄새 바보가 된 그 아재를 구원한 것은 이 우렁이 각시 같은 여자이고 우렁이 각시를 구조해 준 것은 냄새 바보인 거죠. 그러니까 우렁이 각시는 요즘은 그걸 수술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겨드랑이에서 얼마나 냄새가 고약하게 났는지 남편이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쫓아내서 집에 혼자 살았는데 이 냄새 바보가 그 냄새를 모르기 때문에 그 여인을 데려다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구제해 준 이야기입니다. 이 시는 어두운 서사가 들어있지만 고문으로 인해 불구가 된 남편이 소방 맞은 아내를 구원하고 아내가 불구로 외로운 남편을 구원한다는 그런 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서 우리 인간의 삶에서 그림자와 어둠을 그리면 빛이 태어난다는 이것을 진리로서 화두로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어둠과 그림자의 삶에서 빛을 찾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면 이웃의 삶, 가령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결혼해갖고 핍박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곧 그림자와 어둠을 그리면 빛이 태어난다는 그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될 터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단의 거목 한승원 선생님의 신작 소설 사람의 길이 출간되었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한 길, 사람이라면 걸어야 하는 길. 바닥만 보느라 작아진 우리 어떻게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늘이 가리켜 주었던 화엄의 길. 대작가가 제시하는 구제의 길, 그리고 향기로운 사람. 한승원 선생님의 신작 소설 사람의 길, 지금 걸어보세요.
한승원 선생님의 강해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